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사주명리학 일주론 강의 30번째입니다. 계사일주입니다. 계사일주를 보면은 일주론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얘기하는데요. 천간과 지지의 음양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계수도 음이고 이제 그 사화도 음이죠. 근데 사화가 양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이제 이게 지지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 중에서 체와 용이 바뀌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자하고 해수하고 사오 이렇게. 예. 지금 요거는 보시게 되면 자는 이제 양이 되잖아요. 양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에서 이거는 음이 되고 자축인묘 진사 자축인묘 진사 해서 이것도 음이 되고 양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뭐냐면 원래는 이게 사가 음이죠. 그 다음에 오는 양이고 해는 음이고 자는 양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이는 거는 반대가 되겠죠. 반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자수의 지장간이 임계잖아요. 임계가 정기로 들어가 있죠. 계수가. 그 다음에 요 해수는 지장간이 무갑임이잖아요. 임. 그 다음에 오화의 지장간은 병기정이죠. 그 다음에 사화의 지장간은 무경병이잖아요. 무경병. 이렇게 보면 지금 요 개수는 음이 되고 요게 양이 되고 요거는 음이 되고 요거는 양이 되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지 12가지는 음과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서 자인진, 오신술은 이제 양이고 축해요, 미사묘는 이제 음이고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는 같이 가잖아요. 여기 지금 개수는 음이고 사화도 음인데 개오라고 하죠. 개오는 없잖아요. 개사가 되잖아요. 개사가. 그런데 요 자해 오사 요 4가지 지지의 글자는 체와 용이 바뀌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요게 양음으로 되어 있지만 실체는 쓰임새, 용은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자수의 정기는 개수가 되는 거고 해수의 정기 임수가 되고 오화의 정기는 정화가 되고 사화의 정기는 병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사일주를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사일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장간이 이제 무경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령하는 게 지장간이 사령하는 30일 동안의 기간이 무토가 7일, 경금이 7일, 병화가 16일입니다. 이제 이시사에는 이제 7, 7, 16으로 가거든요. 지금 요게 이제 4월인데 지금 4월 전이 이제 진월이었잖아요. 진월 지장간은 을계 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달에 이제 진에서 이제 사로 넘어오면서 요게 무토가 그대로 왔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7일 동안 이제
무토가 사령을 하는 겁니다. 4월에. 지금 4월이면은 양력으로 5월달인데요. 5월 5일, 5월 6일쯤에 그 절기가 이제 입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5월달입니다. 5월달이 됐는데 전달에 진월에 그 정기가 을개운에서 무토가 왔죠. 무토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달까지 7일 동안 계속 토의 기운으로 이어지다가 이건 이제 경금이잖아요. 경금이 이제 7일 동안 이제 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요 경금이라는 거는 결실이잖아요. 그게 가을을 의미하고. 그런데 아니 이제 봄이 이제 뭐 시작된 지 여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그 열매를 맺냐 뭐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저희 한 5월 이게 지금 7일이니까 보통 입하가 5월 한 6일경에 오거든요. 그러면 5월 한 13일, 14일 요때부터 이제 이 경이 그 사령을 한다는 얘기인데 가을이.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열매죠. 열매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결실. 근데 5월 한 중순 넘어가면 5월 한 15일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벚나무에 그 벚지가 다 마냥 그 나무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과일나무에서도 열매가 그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7일 정도가 봄에 이제 피어나는 어떤 그런 좀 일찍 자라나는 그런 과수나무에는 요 7일간 이런 게 경금이 이제 사령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더워지는 이제 여름이 되는 거는 요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7 가면 14에다가 한 5월 6일 정도부터가 들어오니까 요때는 한 날짜가 한 5월 한 20일경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더위가 시작되는 거는 5월 한 20일경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주론 할 때도 이 지지에 있는 일지의 지장간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잘 살펴서 보시게 되면 어떤 그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지장간에서 이렇게 나타내는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지금 다 이게 어떤 뭐 태양력으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지지의 논리이기 때문에 뭐 자연의 이치하고도 딱 되는 어떤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명리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계사일주는 이제 일주가 이제 60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60가지 중에 뭐 어떤 일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계사일주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지지의 이제 지장간이 사화니까 무경경입니다. 근데 요 사는 이제 음의 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는 양이 되겠고 요거는 음입니다. 그러면 요 무경병이 전부 다 정으로 가겠죠. 정으로. 요거는 무토는 요 개수의 요거는 이제 관성이 되죠. 그죠? 관성이. 경금은 인성이 됩니다. 개수한테 병하는 재성이 되겠죠. 그래서 재관인이 다 정으로 간다. 정. 그래서 정관, 정의, 정제가 이렇게 지지의 지장간에 딱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봐도 단점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일주가 된다는 걸 갖다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사길신하고 이제 사흉신이 있잖아요. 사길신은 재관인식, 사흉신은 겁하고 겁이 저기죠. 겁, 그다음에 편. 그다음에 이건 뭐 이제 뭐 효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편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칠살이라고 해가지고 좀 아주 안 좋게 보고, 이제 편인도 이제 뭐 효신살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올빼미의 그 자식들은 어미를 이제 잡아먹고 이제 뭐 잘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겁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재물을 이제 그 탐을 내서 재물을 완전히 그 뺏어오는 어떤 그런 좀 나쁜 흉신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관도 있잖아요. 이제 상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을 치니까 뭐 자식이나 이제 뭐 그 남편을 갖다 친다 해가지고 안 좋게 보는 이제 그런 육친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상겁인이라고 하고 살상겁효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 흉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재관인식, 요거는 재관인식은 다 이제 좋게, 여기다 이제 십신만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사길신이 되는 거고, 요거는 사흉신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요거 계살줄 보면 지금 사길신 중에 3개가 지지의 지장간에 들어가 있어요. 정인, 정관, 정제. 그러니까 당연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는 거 되겠죠. 이거는 흉신이고 이거는 길신이고, 길신이 이렇게 지지의 지장간에 있다는 거는 이 계살주의 사주는 삶이 그래도 기본을 한다. 좀 삶이 좀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는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살주를 이제 그 12운성으로 돌리면 이제 태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태지가 되는데요. 계산은 요거 이제 태지가 되겠죠, 그죠? 태지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음과 양이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이렇게 딱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지금 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태지가 좀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뱃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가 의미하는 게 좀 조용하고 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성이 결정되지 않은 어떤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불안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살주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이제 뭐 행동이나 이렇게 보면 아주 반듯해요. 이렇게 이제 이 사주의 정관, 정인, 정제를 이렇게 쫙 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듯한데, 어딘가 모르게 살짝 뭐냐면 그 기운이 딱 자리가 딱 잡혀가지고 당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살짝 불안한 모습들이 가끔씩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요런 태궁에 계사가 이제 태에 위치하니까 12운상 그런 기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관 쌍미격이 붙였는데, 저희가 보통 뭐 사주 명리학에서는 재관 쌍미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재하고 관하고는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기본적으로 직위를 얻기가 쉽고, 또 일정한 직위까지 올라가면 돈도 이제 많이 모을 수 있게 되는 위치에 또 가게 되기 때문에 재하고 관은 서로 간에 생을 그런 이제 좋은 관계로 이제 볼 때 재관 쌍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재관 쌍미격. 재관 쌍미격이 보면 재관 그 쌍미인데 밑자는 이제 뭐 아름다운 밑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 재관 쌍미, 그러니까 그 재관이 두 개가 다 보기가 되게 좋다. 이제 그 재관 쌍미격 사주라고도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재생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가 어차피 또 관을 또 이제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재생관 사주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주를 봤을 때 사람이 관상하고 재성만 뚜렷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그런 사주가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하고 관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주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 재는 별로 없고 관이 뭐 중중하고 그러면은 뭐 회사 이동도 많고 직장 이동도 많고 이제 그 직업 이동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정관과 정제를 이렇게 지장간에 깔고 있다 그러면 일주로만으로 봤을 때는 이 재하고 관이 이렇게 쌍미하고 재생관 사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 개사일주 사주는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좀 큰 문제가 없고 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재관 쌍미라고 하는. 이제 천을귀인이 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천을귀인은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귀인이 있다 그래서 천을귀인이잖아요. 이게 이제 천을귀인인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후원자나 귀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을귀인을 계산은 이제 그 밑에 요게 이제 요 사화가 이제 천을귀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지에 천을귀인을 깔았다고 해서 일귀격이라고 합니다. 일귀격. 네, 일귀격. 그래서 이 일귀격 사주가 60개 그 중에 총 4개가 있어요. 그 계사하고 계묘. 지금 계는 이제 그 묘하고 사가 이제 그 천을귀이거든요. 그리고 정은 해하고 유예요. 해가 이제 요게 두 개가 이제 천을귀인데 정해, 정유. 그러니까 정해, 정유. 정해, 정유, 그 다음에 계사, 계묘. 요 총 4개가 일귀격이라고 합니다. 일귀격. 일지에 천을귀인을 깔고 있다 해서 이제 그 일귀격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천을귀인을 깔고 있으니까 내가 뭐 어렵고 힘들 때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귀인들이 있다고 한다는 자체는 그래도 뭐 다른 일주보다는 훨씬 더 삶이 좀 유리하겠죠. 천을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나라 때 그 유고 그 만민영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은 그 삼명통해라고 있잖아요. 근데 삼명통해가 이제 뭐 그 양도 방대하게 이제 저술을 한 책인데 그 책에 이 천을귀인에 대한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도 좀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어쨌거나 그 천을귀인은 이제 계사일주는 천을귀인을 깔았고 일귀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천을귀인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귀인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지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4개는 이게 계사, 계묘하고 정해, 정유 총 60개 중에 4개가 이제 일귀격으로 있어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두시면 이제 편하겠죠. 이게 일지에 그 천을귀인을 깔고 있는 건 이렇게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는 이제 사하고 묘가 이제 천을귀인인데, 이제 계사일주는 일지에 깔았는데 요 사하고 묘가 월지에 와도 천을귀인의 작용을 합니다. 월지에 와도. 물론 이제 다른 지지에도 이제 천을귀인의 뭐 작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강한 거는 이제 일지하고 이제 월주에 천을귀인의 지지가 오면 그래서 천을귀인의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묘사다. 정화는 해유다.
천을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월지든 일지든 깔아놓으면 되고, 일지에 깔고 있는 거는 일귀격. 일지에 천을귀인을 깔고 있는 일귀격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지금 보시면 정관과 정제가 녹좌다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무토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이거는 이제 화토등법으로 해서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은 사화에 이게 녹지가 되죠. 녹지. 이 녹이 의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일정한 직위에 있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녹지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그 복록, 뭐 녹봉, 뭐 이런 걸 의미하니까 이제 그 정관하고 정제하고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과 정제를 깔았다고 있는데 그것도 또 녹지에 좌했다라고 이제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여명이든 남명이든 이 계사일주는 배우자가 좀 현출하겠다.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그 돈을 벌고 녹봉을 받는 어떤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계사일주가 일단 사람들이 반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들도 그 본인하고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지지에 정관이나 정제를 깔았다는 얘기는 반듯한 남자를, 여명은 반듯한 남자를 원하는 거고, 남명은 반듯한 여자를 원하는 거고. 그런 여자만, 그런 남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계사일주예요. 그래서 계사일주는 좀 독특하고, 뭘 좀 이상하게 뭘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항상 생각도 반듯하고, 그리고 행동 거지도 그렇게 불필요한 그런 행동을 좀 많이 좀 하지 않는 편이죠. 물론 다른 천간이나 지지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는 양상가 많이 틀리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계사일주의 특징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지 다른 천간과 지지의 글자에 따라서는 이 계사일주의 어떤 좋은 장점이 또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는 건데 꼭 그 8글자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계사일주의 일주로만 봤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 정인이 생지, 지금 여기 보면 인성이, 지금 여기에 이제 지지의 지장간에 경금이 있잖아요. 근데 경금은 요 사화에 생지가 되죠, 그죠? 12운성. 12운성이 이렇게 어디에 위치한다는 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초보자 때나 조금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60갑자를 전부 다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게 일주로 공부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은 사화의 생지가 되니까 인성이 생지에 있다는 얘기죠. 생지라는 거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생각이 좀 밝고 명랑하고 좀 긍정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반듯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의는 어머니를 의미하잖아요. 어머니가 생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름대로 나한테 후원도 해주고 또 어머니도 굉장히 밝은 성격의 어머니겠다. 계사일주 어머니는 또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업 적성을 이제 보면 지지 지장간에 정제와 정관을 깔았다 이렇게 한다면 일단 직장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직장생활이 맞아요. 직장생활. 직장인, 공무원. 그런데 이제 뭐 월천간이나 이제 연천간에 뭐 병화가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천간에
관성이 없고 지지에 좀 뭐 이렇게 좀 약하게 뭐 관성이 자리한다 그러면 개살주는 또 직장인이 아니고 반듯하게 사업체를 꾸려가는 개인 사업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살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왜냐? 정관이 녹지에 있기 때문에 녹지에 있기 때문에 관성 녹지는 기본적으로 직장인이에요. 공무원. 이게 개살 일조로만 봤을 때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합자로 또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개살주는 지지에 살을 깔았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유하고 사유축이 이제 금국이잖아요. 이게 여기 금국이에요. 금은 금의 힘이 막강해지는 금국을 구성하게 되는데 요 계산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그 태지였잖아요. 이게 태지. 그리고 개유는 병지잖아요. 병지. 그리고 개축은 관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병태대, 관대지. 그래서 병태대 합작이에요. 병태대 합작. 뭐 병태대 합작, 신왕묘 합작, 뭐 이렇게 이제 합작 얘기를 하는데, 뭐 합작이 별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많이 아시잖아요. 그 삼합. 뭐, 지금 사유축은 병태대 합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삼합으로 보니까 사유축인 것이고, 12운성상으로 이걸 갖다가 맞춰보니까 병태대 합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병태대 합작이라는 게 지금 태지에 아주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데, 만약에 축이 왔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관대지잖아요. 그러면, 요때, 축운이 대운에서 오든지, 아니면 세운에서 오든지, 요때 내가 어떠한 관을 차겠다. 어떤 뭐 관대지를 갖다 두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뭐 직을 갖든지, 뭐 직장을 얻든지, 뭐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근데, 일지였다고 하면 월지에 축토가 있다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직업적으로 안정된 어떤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미 태대 합작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병이 돼요, 이제. 이건 병은 역마가 되잖아요, 역마. 그럼 내가 조용히 있다가 어디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개사일주가 만약에 유대운을 만났다, 아니면 세운에 됐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 어디로 이동을 갖다가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주 자체에 유가 있다 그러면 개사일주가 사실 뭐냐면 조용하고 어디는 정적인 분위기인데, 이 사람은 또 의외로 또 이렇게 자주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자주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그런 사주구나, 이걸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잘 본인이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면, 이게 일지의 어떤 삼합의 논리에 의해서 요런 글자가 합작이 됐을 때, 합작이라고 해요, 합작. 합을 해서 이제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움직일 때 그러한 어떤 동태를 이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신은 이제 무토, 기토, 이제 간목, 을목인데, 이제 진신이라는 개념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이제 진신은 이제 적천수에 진가론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남아 있어요. 진신, 천진자에 이제 신신을 써요. 이신인데, 개수는 이제 삼명통에 천간 분배 천문이라고 있어요. 천간 분배 천문. 천간 분배 천문. 이게 이제 천간 분배 천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천간 분배 지지라고도 하고, 이제 천간을
자연현상에서 어떤 걸로 채택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느냐. 지지 12가지를 놓고 시변성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맞춰 들어가냐를 갖다 볼 때, 요 개수는 이제 그 봄비를 의미하거든요. 봄비를 의미하는데, 지금 봄비인데 실제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지금 보면 그 비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비하고 이제 서로 간에 작용이 잘 되는 거는 기토하고 무토가 되겠죠. 그죠? 산에 뭐 들에 아니면 저기 뭐 농해 밭에 기본적으로 비가 와야 무토, 기토가 비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또 비가 또 와줘야 이런 간목과 을목이 이제 뭐 이런 그 초목이 이렇게 생성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토, 기토하고 간목, 을목이 요 개수한테는 이제 진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간 분배지지 아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개수는 이제 봄비인데 지금 요 사화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쫙 이렇게 내리는 어떤 그런 그 형상이고,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그 초록이 이렇게 쫙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쭉쭉 깔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비가 이제 내리는 거니까 사실은 그 경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사일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식록이 좀 풍부한 어떤 그러한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식록이 풍부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좀 윤택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그 개사일주 보니까 뭐 굉장히 좋은 점만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제 뭐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개사일주가 이제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무토, 그 다음에 기토, 간목, 을목, 이렇게 이제 진신인데요. 이게 이런 것들이 천간에 이렇게 떠지면 이 개사일주의 어떤 그 장점이 더 이제 부각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지지에 어떻게 또 지지가 어떤 거에 따라서 양상이 틀리겠지만, 일단 무토나 기토가 일단 와주게 되면 이거는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무토나 기토가 월이나 연에 와주게 되면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직장인 사주가 맞는데 아주 전형적인 직장인 사주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개사일주가 이제 간목하고 을목이 지금 천간에 떠졌다 그러면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이제 교사나 교수나 아나운서나 방송국 같은 언론계통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신은, 이런 진신들은 천간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지지의 지장간에라도 있으면 이런 진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진신은 천간에 있으면 지지에 힘을 받아서 통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진신이 실질적으로 진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천간에 없이 지지의 지장간에 있다 그러면, 이런 천간이 지지의 지장간에 있다 그러면 형이나 충으로 깨져 있으면 진신의 역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충 없이 잘 있으면 요 개사일주의 장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예, 오늘 개사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